대선 전 박정격 등장. 박근혜 대통령의 첫 재판, 공판 준비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과연 공판 준비 기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할까요? 만약에 출석한다고 하면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?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.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인가? 이 머리를 또 풀어 헤치고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일 것인가? 초미의 관심사죠. 준비기일이 5월 2일, 그러니까 바로 화요일인데요. 592억 원 뇌물 등에 대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? 사실은요, 본인의 출석에 의무는 없습니다. 하지만 국민들 앞에, 카메라 앞에,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대선 전국에도 요동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정치적인 부분을 빼면 출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. 그걸 정치적 요건을 아예 빼버리면 네. 출석할 의무조차 없을 뿐더러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습니다. 특히 혐의를 부인한 입장이라면 네. 굳이 출석해가지고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. 공판기일이 잡혔을 때 그때부터 출석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떤 대선에 네. 영향을 끼친다고 감안한다면 출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못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변호인이 2명밖에 선임이 안 돼 있는데 네. 기록자에서 12만 쪽입니다. 아, 그렇죠. 또 쟁점 정리하는 과정에서 되게 기일을 뒤로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. 예.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5월 2일이면 네, 5월 말에 기일이요. 잡아달라 할 수도 있고 다음 정식 기일을 네. 변호사가 만약 선임이 된다 그러면 그 후에는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결론적으로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, 두 번 더 잡을 수도 있고요. 잡을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입니다. 네. 근데 다른 시각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. 다른 시각이요? 그러니까 출석 의무는 없지만 네. 출석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은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수사가 선거의 여왕 아니었습니까? 네. 지금 물론 뭐 본인은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지금 영어에 몸이 돼 있지만 예. 굉장히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보면 굉장히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억울한 모습을 말로는 할 수 없지만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글쎄 출석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혹시 출석할 의사를 밝혀서 전격적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렇다면 출석할 의사를 밝혀서 본인이 언론 앞에 모습을 나타낼 경우에 본인이 얻고자 하는 메시지 내지는 내놓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? 아무래도 이제 지금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 네. 여러 가지 지금 구속된 이후에 좀 수척해진 모습들 예. 또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수위를 입을 모습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. 상당히 좀 충격이 받겠죠. 그렇죠. 특히 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어떤 면좀 동정하고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그런 심리를 확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네. 좀 있다고 보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이게 선거판에서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 예를 들어 첫 번째로는 일단 홍준표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TK 지역 중심으로 하는 네. 보수층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데 또 네. 한편으로 반대편에 보자면 반대요? 반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예. 이런 어떤 그 지지층도 오히려 뭉칠 수가 있죠. 이제 반대로.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시금 박 전 대통령의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네. 결과적으로 뭐냐면 양쪽 지지층들이 다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유불리를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따지기가 어렵다.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네. 좀 중도지대만 좀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본인도 이번 선거를 이제 하지 않고 또 이제 이 선거에 좀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. 제가 볼 때는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안 나올 네. 가능성이 높다.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. 유영하 변호사가 뭐 공식적으로 공판지음기에 연기 신청을 낸 건 아닌데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게 좀 공판 준비기를 좀 뒤로 잡아주면 어떻겠냐라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는데 법원이 그냥 5월 1일 날 진행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인도 없고 나랑 둘이 해야 되는데 이걸 12만 쪽을 언제 다 보냐.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의사가 아니겠는가. 그렇다면 혹시 본인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새로 변호사 선임해서 5월 2일 날 짜잔 하고 등장할 가능성은 선임해야 어떻게 됩니다. 보세요? 네. 이거는 뭐 선임이 어떤 뭐 당위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12만 쪽을 두 사람이 다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. 삼성 사건의 변호인이 10명 이상이고요. 그렇죠. SK 뭐 대부분 10명. 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얼굴을 할 수 있는 재판에 참석하는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네. 기록을 이렇게 뇌물 부분 봐야 될 변호사, 뭐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이상은 지금 있어야 될 예. 상황이거든요. 예. 아마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가 변호사를 뭐 본인들이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?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또 구할 수도 있고 예. 변호사를 아마 구해야 될 것 같고 구할 겁니다. 구하고 나면 변호인 선임계를 넣는다 그러면 향후에
공판 준비 기일은 한 번 더 잡힐 가능성이 한 있습니다. 번 더 네. 잡힐 가능성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12만 쪽이라면 야 엄청납니다. 캐비넷 아이고, 몇 개인데 예. 그 12만 쪽을 본다 그러면 예. 최소 2주 정도 줘야 됩니다. 예. 네. 그렇다면 다시 공판 준비 기일, 공판 기일은 되게 뒤로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글쎄요, 지금 이 순간에 또 추가 선임에 대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지 그건 또 지켜봐야 선임해야 되겠죠. 됩니다. 예, 해야 해야 되겠죠. 네네.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상태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. 그런데요, 이 부분을 저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조원진 의원이 28일, 그러니까 이틀 전에 경남 상주에 가서 유세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금 단식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다.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생각이 위태롭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의가 있고 논란이 일 것 같으니까 교정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니 입소 전보다 몸무게 늘었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전 이게 궁금해요.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이걸 그냥 정말 위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정말 믿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. 어떤 의도에서 내지는 정말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보십니까? 저것은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가짜 뉴스의 그 원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잘못하면요? 네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조원진 의원이 그 이제 뭐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이제 면회를 해서 본인으로부터 확인을 했다라면 예. 아 예. 내가 지금 이 단식 중이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면 뭐 저거는 팩트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. 예. 만약에 확인하지 않고 저걸 있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유포를 하게 되면 예.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선거법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. 예. 조 의원의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교정당국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렇죠.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사실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 이 제수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.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진단을 한다고 그래요. 아, 매일이요.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병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. 네. 지금은 예, 이제 예. 일반 어떤 독방에 있지만 어떤 병이 있다거나 좀 몸이 아플 경우에 병동으로 이송을 합니다. 예. 그럼 병동에서는 이제 직접 케어를 받게 되죠. 네.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상당히 위중하다 할 때는 네. 바로 이제 외부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. 이제 예.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뭐 병동을 옮겼다는 소식도 없고 없고요. 그리고 지금 뭐 특히 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변호인이 해야 되거든요. 그러네요. 근데 변호인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리고 네.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이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. 근데 저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도 네. 의문일 뿐더러 얼마 전에 또 서울구치소 앞에서 유세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다 그렇죠. 본다면 결국 자신의 지금 존재감을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어떤 좀 선거 이용해 보겠다. 저는 그런 표시네. 차원이라고 네. 보여집니다. 저 지지층 결집 같은 그렇죠. 것들이요. 네. 자, 우리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? 이것도 참 재미있는 소식이었는데 구치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겠는가? 이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도 거소 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. 5월 2일 날 한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는 거소 투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5월 2일 날 첫 공판 준비기일. 그런데 그 첫 공판 준비기일은요.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도 있고 롯데 신동빈 회장도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본인의 오전 10시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있는 날 본인은 투표를 하겠다 신청을 했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? 구정처장. 일단 그 거소 투표를 하게 되면은요. 네. 이제 거소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군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이제 집에 가서 자신의 어떤 주소지에서 투표할 예. 수 없는 사람들이 저런 거소 투표 신청을 하는데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재소자들이 거소 투표 신청한 사람들 다 줄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독방에서 다른 수용자들을 만나지 않고 있는데 거소 투표를 신청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네요. 다른 재소자들과 줄 서서 예.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이 좀 번거로워서 신청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문득 최순실 씨는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궁금해집니다. 자, 여기 후보자 쫙 있습니다. 예. 대충 알 것 같긴 한데요. 네.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네. 거소 투표 미결 수용자는 뭐 가능합니다. 가능하기 네. 때문에 실제로 줄 쓴 게 유리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예.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그 방에 있지 않고 밖에 나온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아. 그래서 아. 제가 막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예. 많은 수가 거소 투표를 신청합니다. 예.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보다 줄 서가지고 뭐 다른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기 때문에 네.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줄 서서 재수자들 마주치는 게 더 곤란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한 3,000명 정도 재수자가 있거든요. 예. 거기서 한 1,000명 정도가 일단 신청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이제 투표할 건데 예전에 보면
그 96년도에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 예. 그때도 이제 4.11 총선이 있었습니다. 예. 네. 그때도 이 두 분들이 이제 투표 신청을 했는데 투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때 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기결수로서 나서 투표를 못하는 그런 네. 처지였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제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.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다. 변호인들의 어떤 대응이 미흡했다.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. 이번 형사재판의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격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재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